자, 2026년 1월 17일입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86.2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AI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엄청난 기대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속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가지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마치 그 거대한 폭풍을 앞둔 바다 같달까요? 표면은 조용한데 그 아래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마침 사용자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자료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뭘 기대하고 또 뭘 우려하는지 그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한 리포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이 폭풍 전야의 고요를 기술적 지표로 풀어낸 차트 분석 자료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고요함 속에 지금 어떤 힘이 응축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폭풍이 시작된다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그 단서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 점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힘,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의 실체를 파악하고 네네. 그 힘겨루기가 차트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힘 중에 하나, 기대감의 정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엔비디아 주식 전망 2026, AI 반도체 대장주 이런 검색량이 엄청나다고 나오네요. 아, 당연하죠.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뜨거운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열기의 중심에는 역시 생성형 AI, 그리고 곧 출시될 차세대 칩 블랙웰이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엔비디아 GPU는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파는 물건이 됐잖아요. 맞아요. 없어서 못 팔죠. 블랙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 제품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을 압도적으로 높여서 경쟁사들이 따라올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 거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팽배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은데 왜 한편에서는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이라는 키워드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아, 시장이 뭔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라도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 상황의 핵심입니다.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기대의 속도와 현실의 증명 사이의 격차라고 봐야죠. 속도와 증명의 격차요? 네. 주가가 지난 한 2~1년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블랙웰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성장까지 가격에 전부 반영해버린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아, 꿈은 좋은데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합리적인 의심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다가올 실적이 그 높은 눈높이를 만약에 못 맞춰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약간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복잡하게 갈리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뉘죠. 세 부리요? 네, 엔비디아의 장기 독주를 믿고 묵묵히 모아가는 투자자, 그리고 곧 있을 실적 발표 같은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고평가 리스크 때문에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관망 투자자. 이 세 그룹의 힘겨루기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장기 독주의 근거로 자료에 쿠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AMD도 좋은 칩 만들잖아요. 그렇죠. 칩 자체는 훌륭하죠. 그런데 왜 개발자들은 엔비디아를 떠나지 못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AMD가 넘을 수 없는 어떤 벽 같은 건가요? 아, 그 질문이 오늘 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쿠다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언어이자 국가 같은 개념이거든요. 언어요. 국가. 네, 지난 15년 넘게 전 세계의 수많은 AI 개발자들이 쿠다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만들고 코드를 짜고 최적화해 왔습니다. 이건 마치 모든 비즈니스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갑자기 새로운 언어가 나왔다고 하루아침에 모두가 갈아탈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 수십 년간 쌓인 코드, 라이브러리, 그리고 무엇보다 쿠다에 익숙한 그 개발자 인력풀 전체가 엔비디아라는 국가에 묶여 있는 거죠. 칩 하나 잘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해자, 모틀입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그냥 산업 표준 그 자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시장의 이런 팽팽한 기대와 우려, 그리고 쿠다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이런 심리전이 혹시 주가 차트에도 어떤 신호로 나타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과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과서요? 네. 사용자님께서 보내주신 기술 분석 리포트가 현재 상황을 스퀴즈 상태,
즉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스퀴즈. 네, 앞서 말씀드린 블랙웰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고평가에 대한 우려라는 두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니까 주가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에너지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고요? 차트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핵심 지표를 같이 보시죠. 우선 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아주 강합니다. 차트의 굵은 검은 선, 200일 이동 평균선이 168.10달러에 있는데 현재 주가가 그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요. 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최후의 보루처럼 여긴다는 그 선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선 위에 있다는 건 적어도 큰 손들은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 평균선이 약 185달러 부근에서 거의 한 점처럼 똘똘 뭉쳐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주가의 변동폭을 보여주는 볼린저 밴드의 위쪽 선이랑 아래쪽 선, 이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가 안으로 응축되는 스퀴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하, 곧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터져 나올 거라는 뭐랄까 예고편 같은 거죠. 흥미롭네요. 장기적으로는 상승 기운이 강한데 단기적으로는 힘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혹시 지금 당장의 미세한 힘겨루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VWAP,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는 지표가 그 역할을 합니다. VIP요? 네, 오늘 시장에서 거래된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87.95달러예요. 현재 주가가 그보다 약간 아래에 있죠. 아, 그러네요. 이건 아주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팔려는 매도 압력이 살짝 더 우세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는 건 단타 트레이더들이 이 근처에서 계속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정리하면 장기 추세는 굳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와 매도 시력이 188달러 근방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스퀴즈 상태. 네, 맞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을 앞서 이야기 나눈 펀더멘털과 연결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고 AI 칩 수요도 여전히 강력하죠. 블랙웰 울트라나 루빈으로 이어지는 미래 로드맵도 확실하고요. 네네. 하지만 동시에 AMD 같은 경쟁사의 거센 추격과 구글, 아마존 같은 고객사들의 자체 칩 개발이라는 위협도 실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분석하듯이 과거처럼 분기마다 40, 5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고 이제 연 20에서 30%대의 안정적인 고성장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고평가 논란과 기술적 스퀴즈 상태가 만나는 거군요. 앞으로도 계속 독주할 거야 라는 믿음과 그래도 성장세는 둔화될 거야 라는 의심이 충돌하면서 차트를 옆으로 눕게 만드는 거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시장의 힘겨루기가 차트에 그대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하고 있겠죠? 네, 그럼요. 제공해주신 기술 분석 리포트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상승 확률을 한 65%, 하락 확률을 35%로 보고 있습니다. 오, 확률까지 제시했군요. 네,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들이죠? 첫 번째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안정적인 매수 전략입니다. 지금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하는 VWAP 187.95달러랑 바로 위 저항선인 188.50달러를 주가가 확실히 뚫고 올라서서 그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한 후에 따라붙는 돌파 매수 전략이에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고 진입하는 거라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성격 급한 사람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른 전략은요? 두 번째는 좀 더 공격적인 눌림목 매수 전략입니다.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금인 178달러에서 180달러 사이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아,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만약 예상대로 반등에 성공하면 기대 수익은 크고 실패했을 때 손실은 짧게 끊어낼 수 있어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수 전략만큼이나 중요한 게 위험 관리일 텐데 이 가격이 깨지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 이런 손절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물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아까 장기 추세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 168.10달러가 깨지는 상황. 네. 즉 167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히 꺾일 수 있으니 미련 없이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칼같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200일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기술주들이 이 200일선을 잠시 깼다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등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 선이 깨지는 게 정말 그렇게 결정적인 매도 신호일까요?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을 겁주기 위한 일시적인 속임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속임수, 즉 페이크는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리포트에서도 단순히 선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깨진 후에 다시 그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한 2, 3일 이상 그 아래에서 머무는지를 함께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아, 확인이 필요하다. 네, 하루 이틀 만에 바로 V자 반등으로 선 위로 올라온다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일 순 있지만 저항을 맞고 계속 밀려난다면 그건 정말 추세가 바뀌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나리오가 훨씬 입체적이 되네요. 그럼 반대로 상승했을 때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193.10달러가 1차 목표가고요. 네. 여기를 시원하게 뚫어낸다면 중기적으로는 이전 고점 부근이자 심리적 저항선인 205달러를 2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205달러. 그리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한 장기 평균 목표가는 220달러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2026년 1월 현재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장의 지배자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블랙윌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시장에 너무 높은 기대치와 경쟁 심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힘겨루기가 기술적으로는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스프링처럼 잔뜩 움츠린 스퀴즈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응축된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터뜨릴지 결정할 기폭제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아, 실적 발표.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에너지는 위쪽으로 폭발할 것이고 만약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관찰과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님께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는 대부분 GPU라는 하드웨어의 경쟁력과 판매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자료 한 구석에 쿠다의 본격적인 수익화 가능성이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만약 엔비디아의 진짜 장기 성장 스토리가 단순히 칩을 파는 제조업체를 넘어 모든 AI 산업이 돈을 내고 쓸 수밖에 없는 필수 소프트웨어 플랫폼, 즉 AI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는 것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과 고평가 논란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